네, 안녕하세요. 윤대현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장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조금 쾌락 공장도 있고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공장. 수많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잘 대처하는,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데 이건 내가 스트레스 공장을 잘 훈련해서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관리, 마음 충전의 타겟은 연민이라고 이름 붙여본 발전소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이 발전소를 이제 좀 어떻게 좀 잘 가동을 해볼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민 이론이라는 게 요즘 마음 충전 이론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핫하다, 트렌디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 Compassionate Mind Training, 자기 연민 훈련. 좀 더 풀면 하루 10분 내 마음을 좀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1단계. 내가 내 마음을 잘 충전해 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뇌를 좀 열어서 쪽 꺼내서 마음을 친구처럼 좀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내 친구가 좌절에 빠졌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방법을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첫 번째, 친구 힘들다는데 이 바보 자식아 그럴 뿐 없으시죠. 네, 물론 충격요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바보 자식은 아니죠. 보통은 친구야, 영어로 kind, 친절하게 접근을 하죠.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합니까? understanding, 이해를 합니다. 이 이해는 뭐냐면 심리 용어로 common humanity, 공통된 인간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싱글로 살다 보면, 결혼을 하다 보면 다 인생사가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너의 고통이 네가 꼭 잘못해서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understanding, 이해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encourage, 용기를 내게 해줘야 된다는데 용기가 힘내 이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쳤을 때 친구가 와서 힘내 그러면 힘나시나요? 저는 수신거부를 확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내가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차라리 조용히 와서 내 이야기 경청해주고 커피든 저 같으면 소주든 뭐 이렇게 좀 이게 마음을 오히려 어루만져 줄 때. 그래서 심리학적 용기를 통한 위로는 이런 거죠. 너무 지금 불편한 좌절감을 버리라고 하지도 말고 너무 그 감정을 잊어버리고 붕 띄우려고도 하지 마는. 가수 B 씨가 존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나 버텨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진짜 또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버티면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요. 친구 위로 잘 합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이란 친구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좌절됐을 때 내 마음한테는 뭐라 그러냐고 제가 질문 드려보면요. 이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보 자식아, 이 멍충아 쪽으로 하나 가든지 이걸 이제 자기 비판이라고 그러죠. 셀프 크리티시즘. 중요합니다. 자기 비판을 못하는 분들을 이게 좀 과도한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얘기하죠. 자기애가 날 잘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타인과의 소통이 에너지가 다 자기한테 집중되는 경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 비판 능력은 좋은 건데 근데 내가 에너지가 넉넉할 때는 자기 채찍질로 성장이 되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 넌 왜 이거밖에 안 돼서 지나친 자기 비판으로 가게 되면 더 번아웃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반대로 쓰는 게 자아 팽창, 영어로 셀프 이스팀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잘할 수 있어. 그냥 뭐 문제가 뭐가 안 보고 이깟 건 내가 돌파할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내 마음에 여력이 있을 때는 좋은데 번아웃 됐을 때 이걸 잘못 쓰다 보면 오히려 더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미국의 한 유명 경영대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좌절을 겪으신 분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내가 나한테 편지 쓰기 이런 것도 힐링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한 분은 연민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친구처럼 나한테 편지를 쓰게 했고요. 한쪽은 부스팅. 잘못이고 뭐고 없고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편지를 쓰게 했고 결과를 보니 오히려 따뜻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 준 편지를 쓴 분들이 단점도 보완도 되고 더 퍼포먼스도 쭉 올라가는 뭐 이런 연구들도 최근에 진행된 게 있죠. 본격적으로 자, 이 친구와 어떻게 잘 지내볼까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커넥션, 연결, 에너지원과 연결을 해주죠. 요즘 이 초연결 사회지만 여러 가지로 더 언택 시대에 이어서 그런지 이 마음 관리에서도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커넥션, 연결입니다. 이 마음이요, 힘내라 이걸 힘이 안 나요. 어떤 에너지원과 커넥션, 연결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좌절됐어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고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좋은 데이트는 뭔가요? 내 마음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내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끌고 가면 좋은 데이트가 아닌 것처럼 좋은 데이트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내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원 첫 번째가 어찌 보면 다 예상하셨을 텐데 people,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과학 연구 뭐 많이 됐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힐링 친구가 얼마나 진하게 있느냐가 사회경제적 성공 요인만큼이나 내 행복 지수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번아웃 하면 원인이 주로 어떤 걸로 생각나세요? 과도한 업무 플러스 복잡한 인간관계, 이게 주된 거일 것 같죠. 근데 한 수년 전에 되게 좀 이슈화됐던 게 의외로 외로움이 어마어마하게 번아웃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직장의 예를 들면 내가 수천 명 있는 회사에 다녀도 외로울 수 있는 거죠. 네. 이 외로움은요, 예민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더 분노하게끔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으로 번아웃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이나 강연할 때 종종 드려요. 올해 새로운 힐링 친구 한 명 사귀셨나요? 이런 질문 드리면요, 이 슬프게도 거의 손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는데요, 우리가 은근히 이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못하고 살고 있죠. 있는 친구 만나기도 좀 급급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이기도 합니다. 좀 그렇게 사람에 좀 신경을 써보자인데, 실제로 제가 보면요, 회사 다니는 이유 첫 번째가 그 친구 만나러 다니는 거라는 분도 있어요. 친구랑 점심도 먹고 어떤 분은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러다 보니 거기서 회복이 잘 되다 보니 퍼포먼스가 좋아서 친구 만나러 회사 다니는데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노래교실에 갔는데 처음 본 옆에 앉은 분한테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한 고민 다 울면서 얘기해서 힐링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로운 친구의 이 매력이 있는 거죠. 오래된 친구도 너무 장점이 많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사실은 오히려 또 속내를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죠. 제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옛날 친구는 다 정리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옛 친구도 좀 새 친구처럼 그렇게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긴 한데 사람만 끌고 가기에는 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가까워지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뭐 싱글은 싱글대로, 결혼하셨으면 하셨은 대로 다 힘든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툭 나오는 말 하나가 뭔가요? 영어로 being alone. 혼자 좀 있고 싶다, 이런 말 우리 하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또 툭 나오는 마음이 외로워. 이런 이게 되게 상반된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죠. 뭐 누군가 설계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정말 백분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골 아프게 만들어 놓으셨냐는 건데, 외로움 하면 어떠세요? 결핍의 현상으로 느끼죠. 이게 또 연구를 해보면요, 본능이라는 겁니다. 예, 누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웅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뭐가 있냐면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다른 한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계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내지는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리두기 이런 용어 아주 지긋지긋 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 거리두기가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다 가까워지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삶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이 케미가 맞아야 되거든요.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랑 요 정도만 있는, 좀 더 뭐 정량화하면 한 달에 한 번 보면 딱 좋을 친구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봐도 좋을 친구가 있고요. 영화 한 번 봐도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과에 있어서 잘 좀 에너지를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이게 너무 처음부터 거리를 좁혔다가 뒤로 빼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업무나 이런 거는 다른 얘기지만 힐링 프렌드, 힐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다져보면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뭐 이거는 잘 실제 쓰는 이게 그 심리 검사는 아니지만 제가 재미로 종종 드리는 질문이, 사랑이 중요하세요? 자유가 중요하세요? 이런 질문들 종종 드려요. 그럼 의외로 사랑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유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 더 드릴 때도 있습니다. 힘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힘이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사랑이요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더 풍족하게 느껴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사랑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자유를 느끼는 분들이 사랑 관계가 편하세요. 왜? 기대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더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고요.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게 너무 외롭거나 내 인생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명 새로운 힐링 친구를 구하자. 이거 정말 사실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내 기존 친구, 내 배우자도 가끔씩은 새로운 친구로 리프레시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런 좀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건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맛배기로만 좀 말씀드리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선가 스테디셀러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의미치료 뭐 이런 기법을 개발하신 분인데요. 유태인이어서 그 나치 수용소에 1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일 줄 서서 가스실로 가는
그래서 하루살이보다 못하다 뭐 이랬는데 의미를 찾자를 넘어서 뭘 이분이 발견했냐면 사람이 의미를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그래도 놓지 않은 사람이 더 길게 지치지 않고 성공했다 이런 건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좀 제 마음대로 표현한 거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스트레스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할 때 인간은 힘과 자유와 긍정성을 느낀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요. 스트레스 공장이 주로 하는 일이 수많은 자극에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라면 발전소는 뭘 해주냐면 요걸 좀 떨어뜨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할 때 여러 좋은 일들이 생기는 번아웃, 과열은 뭐냐면 이게 붙어갖고 그냥 24시간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을 만드는 법,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